윤석열 리스크는 도자기 박물관에 입장한 코끼리처럼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그 헌법 전문 중에도 맨 앞에 나오는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담긴 헌법 정신을 대놓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인터뷰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100년 전에 한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일본 총리라고 하더라도 이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일본에게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일본에게 성의 있는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인 독일은 수없이 무릎 꿇고 피해 국가에 사과했습니다. 1970년 12월 7일 무려 52년 전에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그 누구도 독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진심으로 성의 있는 사과를 이미 52년 전에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스스로 약속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맹세를 어겼습니다.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리스크는 대한민국 경제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사분기 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사분기 0.6% 성장의 절반입니다. 올해 4월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 265억 달러는 이미 작년 무역적자의 55.6%입니다. 7개월 연속 수출 감소, 14개월 연속 무역적자입니다. 암울하고 참담합니다. 이 와중에 기재부는 낙관적으로 세수 추계하고 문제없다 자신했었던 세수가 펑크 났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이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이 되도록 제1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국정 파트너 역할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말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정부라고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리스크 해결에 이제 국민의힘, 당의 양심적 정치인들도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함께 대한민국을 지킵시다.